저는 올해 75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8년이 됐죠.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글쎄요. 익숙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딸 민지는 결혼한 지 9년째입니다. 사위 민호와 함께 초등학생 아들 하나, 유치원생 딸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죠. 민지는 올해 42이고 민호는 45입니다. 이제 딸도 제법 나이가 들었죠. 사실 저는 민지가 민호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첫인상부터 뭔가 불편했죠. 민호는 웃을 때도 눈이 안 웃었어요. 말투도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민지한테 물어봤죠. 민지야, 저 사람 성격이 좀. 하지만 민지는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딸의 눈에는 모든 게 좋아 보였나 봐요. 저도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딸이 좋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결혼 후에도 제 불안감은 계속됐습니다. 명절 때나 생일 때 우리 집에 오면 민호는 늘 불편해 보였어요. 의자에 앉아서도 다리를 떨거나 휴대전화만 들여다봤죠. 제가 말을 걸면 대답은 하는데 짧고 퉁명스러웠습니다. 어머니, 네. 어머니, 그렇습니다. 딱 그 정도였어요.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죠. 저는 점점 민호 앞에서 말을 아끼게 됐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눈치 보이는 게 싫었어요. 더 힘든 건 민호의 다혈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죠. 민지가 전화할 때면 가끔 뒤에서 민호가 소리 지르는 게 들렸습니다. 야, 빨리 안 해? 그것도 못해? 민지는 전화를 끊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아니라 제 딸이잖아요. 엄마가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민지네 집에 놀러 갔다가 민호가 회사에서 돌아오는 걸 봤습니다. 현관문을 쾅 닫더니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던지고 소파에 털썩 앉았죠.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오늘 힘드셨어요? 민호는 대답도 안 하고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민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죠. 민호는 물을 받아 마시고는 컵을 탁 소리나게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초등학생 손주 준호도 아빠 눈치를 봤습니다. 평소에는 활발한 아이인데 민호가 집에 있으면 조용히 방에 들어가 있었죠. 유치원생 딸 서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가 오면 엄마 뒤에 숨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남의 집 일에 시어머니가 나서면 더 꼬이잖아요. 민지도 제가 걱정할까봐 늘 괜찮다고만 했죠. 엄마, 원래 남자들이 직장 생활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민지는 민호를 감싸고 또 감쌌습니다. 저는 딸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속이 탔어요. 스트레스가 있으면 가족한테 풀어도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한 건 민지와 민호의 대화 방식이었습니다. 민지는 민호한테 항상 존댓말을 썼어요. 저 먼저 씻을게요. 오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반면 민호는 민지한테 반말이었죠. 빨리 해. 그거 왜 그렇게 해? 처음에는 집집마다 문화가 다르니까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어요. 민지는 30살에 민호를 만났고 지금은 42입니다. 12년을 알고 지냈는데도 아직도 존댓말이라니요. 저는 한번 민지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민지야, 민호한테 왜 계속 극존칭을 쓰니? 민지는 멋쩍게 웃었어요. 그냥 습관이 돼서요. 오빠가 나이도 많잖아요. 3살 차이가 그렇게 큰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딸이 불편해할까 봐요. 민호는 특히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집에 와서 화를 냈습니다. 민지는 그럴 때마다 더 조심했죠. 아이들한테도 조용히 하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오늘 아빠 기분이 안 좋으시니까 조용히 있자. 준호와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집에서조차 눈치를 봐야 한다니요.
저도 민호가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민호가 오면 제 집인데도 숨이 막혔어요. 괜히 잘못 말했다가 버럭 소리라도 지르면 어쩌나 싶었죠. 그래서 민호가 올 때마다 저는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집안을 깨끗이 치우고 음식도 민호가 좋아할 만한 걸로 준비했죠. 말도 조심했어요. 민호 기분을 상하게 할 만한 얘기는 절대 안 했습니다. 그렇게 사위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민지는 그런 저를 보면서도 미안해했습니다. 한 번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엄마,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미안해?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답답했어요. 딸이 행복하지 않은 게 보이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건강보험 서류 때문에 등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호가 혼자 우리 집에 오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 민호야 와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급하게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지저분한 데는 없나 확인했죠. 다행히 아침에 청소를 해둬서 깨끗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간단하게 컵라면을 하나 끓였습니다. 혼자 먹기엔 딱 좋았거든요. 김치 몇 조각을 꺼내놓고 막 먹으려던 참이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여니 민호가 서 있었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말이죠. 민호 왔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대답도 없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둘러보더니 시선이 테이블 위에 멈췄죠. 컵라면과 김치가 놓인 초라한 밥상이 보였을 겁니다.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왜 하필 지금 민호가 온 건지. 조금만 일찍 왔거나 늦게 왔으면 이 모습을 안 봤을 텐데요. 민호가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앉아라. 서류 가져왔니? 민호는 앉지도 않고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컵라면을 내려다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또 이런 거 드세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으며 얼른 변명했죠. 응, 간단하게 먹으려고. 혼자 먹는데 뭐 거창하게 해. 민호의 표정이 더 굳어졌어요. 턱을 치켜들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간단하게요? 70 넘으신 분이 매일 이렇게 드시면 어떡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급히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야, 매일 이러는 거 아니고. 오늘만 그냥.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호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제대로 챙겨 드시지도 않으면서. 저는 깜짝 놀라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민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죠. 나중에 쓰러지시면 병원비는 누가 내요? 우리가 내는 거잖아요. 저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돈 있어. 너희한테 손 벌릴 일 없어.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있긴 뭐가 있어요? 연금 받으시는 거 얼마나 된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남편이 남긴 유족연금이랑 제 국민연금 합쳐봐야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됐어요. 여기에 아파트 관리비에 공과금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죠. 그래도 저는 지금껏 민지한테 손 한 번 벌린 적 없습니다. 아껴 쓰고 모아서 혼자 살아왔어요. 그런데 민호는 제가 나중에 민지한테 부담이 될 거라고 단정 짓고 있었죠. 저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민호 앞에서 우는 모습 보이기 싫었어요. 하지만 제 몸은 이미 떨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앞으로 다가오더니 테이블을 3개 밀어버렸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죠. 컵라면이 테이블에서 미끄러지며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컵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졌어요. 국물은 바닥에 쏟아지고 면발이 여기저기 흩어졌죠.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거든요. 손은 바들바들 떨렸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민호야, 왜 이러니? 제 목소리는 이미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건강관리도 안 하시면서 나중에 우리 보고 다 책임지라는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힘없이요. 아니야. 내가 언제 그런 소리. 민호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애들 둘 키우기도 빠듯한데 어머니까지 어떻게 챙겨요? 준호랑 서연이 얘기가 나오니 더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손주들한테 짐이 된다는 소리였습니까? 저는 고개를 떨구고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소리 했니?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민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어요. 쾅 소리가 났죠. 등본 여기 놓고 갑니다. 다음부턴 제대로 드세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쾅 하고 닫혔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었어요. 바닥에 쏟아진 라면, 국물과 깨진 컵 조각들이 눈에 들어왔죠.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리니 무릎이 저려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걸레를 들고 나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국물이 온 바닥에 퍼져 있었습니다. 닦아도 끝이 없었어요. 깨진 컵 조각을 주울 때는 손을 베일까봐 조심스러웠죠. 저는 바닥을 닦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라면 하나 먹은 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저는 제 돈으로 제가 사서 먹었는데요. 그런데 왜 민호는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바닥을 다 닦고 나니 허리가 아팠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텅 빈 테이블을 바라봤죠. 아까까지 거기 라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밥 먹을 생각이 안 났어요. 입맛이 싹 사라졌죠. 저는 그냥 소파에 누워버렸습니다. 민지한테 말해야 하나.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지한테 말하면 민호랑 싸울 게 뻔했거든요. 그럼 민지만 더 힘들어지죠. 제가 참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차피 저 혼자 당한 거니까요. 민지는 몰라도 돼요. 저는 그렇게 마음먹었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너무 아팠습니다. 민호가 한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중에 병원비는 누가 내요? 우리 애들 둘 키우기도 빠듯한데. 저는 짐이었습니다. 민호 눈에는요. 언젠가 부담이 될 늙은 장모였죠. 라면 하나 먹는 것도 눈치가 보였어요. 건강 안 챙긴다고 혼났으니까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늙는 게 서러웠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날 저녁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민호 오빠가 다녀갔죠?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다녀갔어. 민지가 물었습니다. 별일 없으셨죠?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말할까 말까요? 하지만 결국 거짓말을 했죠. 응, 별일 없었어. 서류 가져가고 갔어. 민지는 안심한 듯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 조심히 계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한테도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호가 테이블을 밀어버리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뜨거운 국물이 튀던 순간 컵이 깨지던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새벽에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젯밤에 깨끗이 닦아냈는데도 바닥이 신경 쓰였어요. 불을 켜고 자세히 살펴봤죠. 혹시 국물 자국이 남았나 싶어서요. 다행히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자국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민호의 차가운 눈빛과 환한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내가 짐이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창밖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지한테 연락을 잘 안 했어요. 먼저 전화하면 목소리에서 뭔가 들킬 것 같았거든요. 민지가 전화하면 받긴 했지만 대화를 길게 이어가지 않았죠. 엄마, 괜찮으세요? 민지가 물을 때마다 저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너 바쁘니까 신경 쓰지 마. 민지는 제 대답에 의아해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 같으면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는데 요즘은 말수가 줄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녁 시간에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잠깐 통화할 수 있으세요? 목소리가 뭔가 다급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죠. 그래, 무슨 일이야?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지난주에 민호 오빠 다녀간 날, 정말 아무 일 없었어?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완벽하게 숨긴 줄 알았는데요. 응, 없었는데. 왜? 민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래층 이모가 전화 왔어요. 그날 쿵 소리랑 고함 소리가 들렸대. 혹시 무슨 일 있었냐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래층 김 여사가 듣고 있었군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민호가 소리 지를 때랑 테이블 밀어버릴 때 소리가 컸나 봅니다. 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는 더 다급하게 물었어요. 엄마, 뭔데? 말해줘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결국 대충 둘러댔죠. 민호가 좀 서류 일로 바빠서 그랬어. 별일 아니야. 민지는 제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민지야, 너 걱정하지 마. 진짜 괜찮아. 저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을 때 한숨 소리가 들렸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아니, 이미 알고 있는 거겠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부싸움만 하겠지. 쟤 때문에 민지가 민호랑 싸우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 묻히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다음날 저녁 민지가 민호한테 물어봤나 봅니다. 민지한테서 문자가 왔거든요. 엄마, 민호 오빠한테 물어봤어. 오빠는 별일 없었다고 하는데.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별일 없었어. 걱정 마. 하지만 속으로는 민호가 뭐라고 했을지 궁금했어요. 설마 사실대로 말했을까요? 아니겠죠. 민호 성격에 자기 잘못을 인정할 리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진의 집에서는 큰 대화가 있었나 봅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요. 민지가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민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대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답니다. 오늘 엄마 댁 다녀오셨죠? 무슨 일 있었어? 민호는 채널을 돌리며 무심하게 대답했대요. 별일 없었어. 왜? 민지는 한 발짝 더 다가갔답니다. 아래층에서 전화 왔는데 그때 민호의 얼굴이 굳었대요. 리모컨을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민지를 돌아봤답니다. 어머니가 또 라면 드시길래 한마디 한 거야. 뭐가 문제야? 민지는 민호가 말하는 라면이 제 점심이었다는 걸 알아챘답니다. 가슴이 아팠대요. 그래도 어떻게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민호는 소리를 높였대요. 뭐가 어떻게야? 사실대로 말한 건데. 나중에 다 우리 짐 되잖아. 민지는 눈물이 났답니다. 하지만 꾹 참았대요. 민호 앞에서 우는 모습 보이기 싫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렇지. 민호가 벌떡 일어섰답니다. 너 지금 엄마 편 들 거야? 나중에 병원비 누가 대? 너 혼자 다 감당할 거야? 민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답니다. 민호의 눈빛이 너무 차갑고 무서웠대요. 민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한참 뒤에 민지한테서 들었어요. 그날 민지는 방에서 밤새 울었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요.
준호와 서연이가 들을까봐 소리 내지 않고 울었대요. 하지만 그때 저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민지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저처럼 참고 있었던 거죠. 그 후로 민지는 전화할 때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민호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어요. 통화도 짧게 끊었죠. 저는 민지가 찾아오겠다고 할 때마다 말렸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 잘 지낸다. 너 바쁘니까 신경 쓰지 마. 민지는 제 말에 마음 아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민지가 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민호까지 따라올까 봐요. 저는 점점 집안에만 있게 됐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았어요. 장도 일주일에 한 번만 봤죠. 그마저도 동네 슈퍼에서 간단히 사왔습니다. 밥도 대충 먹었어요. 라면은 이제 안 끓였습니다. 민호가 화냈던 게 생각나서요. 대신 밥에 김치만 먹거나 빵 한 조각으로 때웠죠. 살이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푸석푸석해져 있었어요. 핏기도 없었죠. 하지만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늙은이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니 모든 게 귀찮았어요. 머리도 대충 빗고 옷도 아무거나 입었습니다. 집안 청소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죠. 민지는 제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나 봅니다. 전화할 때마다 물었어요. 엄마, 어디 아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민호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라면 하나 먹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나.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뭘 먹어도 민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민지한테 연락을 덜 했어요.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석 달이 지나는 동안 저는 민지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전화 통화도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었어요. 그마저도 5분을 넘기지 않았죠. 민지가 물을 때마다 저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 너 바쁘니까 신경 쓰지 마. 민지는 제 말에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 참았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꾹꾹 눌러 담았어요. 가끔 민지가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말렸어요. 괜찮아. 나 혼자 잘 지낸다. 목소리에 힘을 줘서 말했죠. 민지가 걱정할까 봐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습니다. 딸이 보고 싶었거든요. 준호랑 서연이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민지를 만류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민호가 따라올까 봐 두려웠어요. 저는 민호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날 일이 떠올랐어요. 민호가 테이블을 밀던 순간 라면, 국물이 튀던 장면이 악몽처럼 반복됐죠.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깨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식은땀이 났죠. 저는 거실로 나가 불을 켰습니다. 혼자 있는 게 무서웠거든요. 라면 하나 먹는데도 눈치를 봐야 하나.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건강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민호가 화를 낸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제 돈으로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었을 뿐이었죠. 그런데도 민호는 저를 구박했습니다. 점점 화가 났어요. 민호한테가 아니라 제 자신한테요. 왜 그때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하기만 했을까? 왜 민지한테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석 달이나 지났는걸요. 이제 와서 민지한테 말하면 오히려 이상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준호랑 서연이도 데리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방문 예고였죠. 아니야, 괜찮아. 너희 바쁠 텐데. 민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얼굴 봐야겠어. 저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어요. 민지 목소리에 결연한 뭔가가 있었거든요. 그래. 그럼 오너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도 같이 올까요?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주말이 됐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민지가 왔어요. 다행히 혼자였습니다. 준호와 서연이만 데리고 왔죠. 현관문을 열자 민지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많이 마르셨네. 저는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그래, 별로 안 그런데. 하지만 거울을 자주 안 봐서 제가 얼마나 말랐는지 몰랐습니다. 민지 눈에는 제가 많이 달라 보였나 봐요. 준호와 서연이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저를 껴안았어요.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아줬죠. 보고 싶었던 손주들이었습니다. 민지는 제 얼굴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엄마, 정말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민지는 제 대답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냉장고 안은 텅 비어 있었죠. 김치 한 통과 계란 몇 개, 우유 한 팩이 전부였어요. 민지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이렇게 드시고 계셨어?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혼자 먹는데 많이 필요 없어. 민지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이라 참았죠. 저도 모른 척했어요. 그날 민지는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근처 마트에 가서 장을 봐왔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전도 부쳤죠.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상이었습니다.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민지가 해준 밥은 정말 맛있었죠. 하지만 식사 내내 민지는 제 눈치를 봤습니다.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알고 있었죠. 그날 일 말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민우 오빠랑 무슨 일 있었지? 저는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어. 민지는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한테 말씀해줘. 내가 딸인데 그래도 무슨 일인지는 알아야지. 저는 민지 얼굴을 봤습니다. 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죠.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이렇게 되신 게 다 그것 때문이잖아.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민지는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아이들과 함께 제 집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집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죠. 민호는 뭐라고 할까요? 민지가 아이들 데리고 친정에서 자는 걸 좋아할 리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려줬어요. 밥에 미역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도 만들었죠. 저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아침을 먹었습니다. 민지가 떠날 시간이 됐습니다. 준호와 서연이가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저는 현관까지 나가 배웅했죠. 조심히 가라. 민지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자주 연락할게. 그리고 아무것도 참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참을 거라는 걸요. 민지네 가족이 떠나고 나니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귀가 먹먹할 정도였죠.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지는 집에 가서 민우한테 뭐라고 할까요? 혹시 또 싸우지 않을까요? 걱정이 됐습니다. 제 때문에 민지가 힘들어질까 봐요. 저는 한숨을 쉬었죠. 그때였습니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차라리 제가 멀리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민지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면요. 저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멀리 간다. 민지한테 패 끼치지 않는다. 밤이 됐습니다. 저는 잠들기 전 부동산 앱을 켰어요. 그냥 한번 보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지방의 집값을 검색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 여수, 광양. 서울보다 훨씬 쌌어요. 제 집을 팔면 거기서 전세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에 결심이 자리 잡았어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부동산 앱을 자주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구경만 했어요. 순천의 빌라들, 여수의 작은 아파트들을 보며 상상했죠. 저기 가면 조용하게 살 수 있겠지. 하지만 상상은 점점 현실이 되어 갔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이사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민지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면 멀리 가야 했죠. 일주일쯤 지나서 저는 동네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정말 맞는 결정일까 고민됐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죠. 부동산 사장님은 40대 중반쯤 되는 남자였습니다. 친절하게 맞아주더군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집을 팔려고요. 사장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 사신 지 꽤 되셨죠? 좋은 동네인데 왜 파시려고요?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여기는 혼자 살기엔 좀 비싸서.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죠. 집 평수랑 상태를 물어보고 나서 시세를 알려줬습니다. 제 집은 3억 정도에 팔릴 것 같았어요. 나쁘지 않은 가격이었죠. 순천에서는 그 돈이면 빌라 전세로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저는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어요. 정말 이 집을 떠나야 할까? 남편이랑 함께 살던 집인데요. 하지만 민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게 저를 내려다보던 눈빛, 테이블을 밀던 순간이 생생했어요. 저는 결심을 굳혔죠. 다음날 부동산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매물로 내놔주세요. 사장님은 바로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사진 찍으러 오겠다고 했죠. 저는 집안을 깨끗이 치웠습니다. 일주일 후 매물이 올라갔어요. 부동산 앱에 제 집 사진이 떴죠. 저는 그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떠나는구나 실감이 났어요. 민지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집이 팔리고 나서 말하려고 했죠. 그런데 예상보다 빨리 집이 팔렸습니다. 매물 올린 지 2주 만에 계약이 들어왔어요. 젊은 부부가 급하게 집을 구하고 있었대요.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했습니다. 어르신, 계약하실래요? 가격은 2억 9천에 맞추자고 하는데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정말 팔아야 할까요?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네, 계약할게요.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잔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어요. 그때까지 이사갈 곳을 정해야 했죠. 저는 순천으로 직접 내려가 봤습니다. 순천역에 내리니 공기가 달랐습니다. 서울보다 훨씬 상쾌했죠. 부동산을 몇 군데 돌아다녔어요. 빌라 전세를 알아봤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괜찮은 빌라가 있었어요. 2층짜리 빌라의 1층이었습니다. 방 2개의 거실, 작은 부엌이 있었죠. 전세금은 1억이었어요. 제 집 한 돈으로 충분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했습니다. 중개 수수료 내고 계약금 치르고 나니 정말 이사 가는구나 실감이 났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앞으로 이 길을 자주 다니게 되겠죠? 집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사진, 옛날 앨범들, 그릇과 이불들을 박스에 담았어요.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았죠. 저는 살면서 물건을 많이 모으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간소하게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박스 10개면 충분했죠.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잔금일이 다가왔어요. 이사 날짜도 정해졌죠.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민지한테 말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이사 가고 나서 전화로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 앞에서 민지와 마주친 거예요. 민지가 깜짝 방문을 한 겁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민지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휴대전화를 확인했죠. 부재중 전화가 5통이나 있었습니다. 미안해. 못 받네. 민지가 현관문을 열려다 멈칫했습니다. 문 앞에 부동산 명함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민지가 그걸 주워들었어요.
엄마, 이게 뭐야? 명함 뒷면에 제 집 주소와 계약 완료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잔금 받고 인사차 놓고 간 거였어요. 민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혹시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지도 따라 들어왔죠. 거실에 쌓인 박스들이 보였습니다. 민지는 그 모습을 보고 주저앉았어요. 엄마, 집 하시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갑자기 집을 팔아요? 저는 민지 옆에 앉았습니다. 딸의 손을 잡았어요. 순천으로 이사 가려고.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왜요? 여기서 계속 사시면 되잖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어요. 진짜 이유를요. 민지야. 민지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라면 하나 먹는데도 눈치 보이는데 차라리 혼자 조용히 살란다. 민지는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울었어요. 제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죠. 엄마, 미안해. 제가 잘못했어.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민지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니?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엄마를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무심했어. 저는 민지를 꼭 안아줬습니다. 딸이 이렇게 자책할 필요 없었어요. 잘못은 민호가 한 거니까요. 괜찮아. 이제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다는 걸요. 저는 집을 떠나고 민지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할 거예요. 그날 밤 민지는 제 집에서 잤습니다. 박스들 사이에서 이불을 깔고 누웠죠. 저는 딸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민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도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이사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때까지 민지가 마음을 어떻게 정리할지 지켜봐야 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조금 편안했죠.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가 눈을 뜨니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계란을 풀어 국 끓이는 소리가 들렸죠. 민지야, 안 자고 뭐해? 민지는 돌아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아침 해드리려고요. 하지만 민지 얼굴은 밤새 울었는지 퉁퉁 부어 있었어요. 눈두덩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죠.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민지는 계속 저를 바라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지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민지 뒷모습을 봤어요. 어깨가 자꾸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는 게 분명했죠. 민지야. 민지가 돌아봤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웃으려 했어요. 네, 엄마. 저는 민지를 불러 옆에 앉혔습니다. 너 힘들지?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눈물이 또 흘러내렸죠.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지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딸은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었죠. 민지야, 엄마는 괜찮아. 순천 가서 조용히 잘 살 거야.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를 봤어요. 엄마,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너 여기서 살아야지.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저도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저는 민지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준호랑 서연이는 어떡하고? 학교는? 민지가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데리고 갈게요. 순천에도 학교 있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민지가 이렇게까지 결심할 줄 몰랐죠. 민호는 뭐라고 하겠니? 민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호 얘기만 나와도 표정이 변했어요. 상관없어요. 이제 오빠 눈치 안 볼 거예요. 저는 민지를 꼭 안아줬습니다.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것 같았어요. 9년 동안 참고 살았던 게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죠. 민지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준호와 서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민지를 배웅하며 걱정했어요. 민지야, 생각 좀 더 해봐.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지만 민지 눈빛에는 이미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가슴이 철렁했죠. 그날 밤 민지네 집에서는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요. 민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민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대요. 왜 이제 와? 애들 저녁은 누가 챙겨? 민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민지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준호와 서연이한테 씻으라고 했죠. 아이들이 씻고 잠들 때까지 민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어요. 민호는 여전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죠. 민지가 입을 열었답니다. 저 엄마 따라갈게요. 민호는 처음엔 듣지 못한 척했대요. 채널만 돌리고 있었죠. 민지가 다시 말했답니다. 저도 엄마 따라 순천 갈게요. 그제야 민호가 고개를 돌렸대요. 민지를 빤히 쳐다보더니 비웃듯 웃었답니다. 뭐, 미쳤어? 민지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대요. 아니에요. 정신 차렸어요. 민호가 리모컨을 테이블에 던졌답니다. 쾅 소리가 났죠. 애들은 어떻게 하고, 학교는? 민지가 대답했답니다. 아이들도 데리고 갈 거예요. 순천으로 전학시킬게요. 민호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민지 앞으로 다가왔대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애들 인생은 생각 안 해? 민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답니다. 애들한테도 이런 모습 더 이상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민호가 소리를 질렀답니다. 이런 모습이 뭔데? 내가 뭘 잘못했어? 민지는 그때 9년 동안 참았던 말을 쏟아냈답니다. 오빠는 우리한테 한 번도 따뜻하게 대해준 적 없어요. 저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우리 엄마한테도요. 민호는 말문이 막혔답니다. 민지가 이렇게 맞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특히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은 정말 용서 못해요. 민지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라면 드시는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밥상까지 엎어버렸잖아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민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그 일이 문제가 될 줄 몰랐던 거죠. 그건 어머니 건강 걱정해서. 민지가 말을 끊었답니다. 건강 걱정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빠는 나중에 병원비 낼까봐 걱정한 거잖아요. 민호는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민지가 계속 말했답니다. 9년 동안 오빠 눈치 보며 살았어요. 오빠 기분 상하지 않게, 화 안 나게 조심하며 살았죠. 이제 지쳤어요. 민호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답니다. 평소 순한 민지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거예요. 애들은 어떻게 하고? 민호가 다시 애들 얘기를 꺼냈답니다. 민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이들은 제가 키울 거예요. 오빠랑 떨어져서요. 민호가 벌떡 일어섰답니다. 이혼하자는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일단 별거부터 할게요. 그리고 생각해 볼게요. 민호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지야,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사과할게.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민지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답니다. 민호는 민지 팔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민지가 뿌리쳤죠. 손 떼세요. 민호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답니다. 민지가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났죠. 민호는 거실에 혼자 남았답니다. 멍하니 서 있다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었죠. 그날 밤 민호는 잠을 못 잤답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방 안에서 이삿짐을 싸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도 같이 갈게요. 아이들이랑 같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결심한 거였죠. 민지야, 정말 괜찮겠니?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이제 괜찮을 거예요.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요.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제 마음도 복잡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민지가 더 이상 민호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준호와 서연이도 아빠 눈치 안 보고 잘할 수 있었죠. 이사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지는 준호와 서연이 짐도 싸고 전학 준비도 했어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저는 순천에서의 새 삶을 상상했습니다. 민지와 손주들과 함께요. 비록 좁은 빌라지만 행복할 것 같았어요. 이사 날이 밝았습니다.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 민지를 키운 집이었죠. 벽에 남은 못자국들이 보였어요. 거기 걸려있던 가족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사진들은 박스 속에 있었죠. 오전 9시에 이삿짐 센터 차가 왔습니다. 아저씨들이 박스를 나르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죠.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민지도 곧 도착했습니다. 준호와 서연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이들은 큰 가방을 하나씩 들고 있었죠. 할머니, 서연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준호도 다가왔어요. 아이들 얼굴이 밝아 보였죠. 민호 눈치 안 봐도 되니 편한가 봤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되셨어요? 민지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출발하면 돼. 민지네 짐도 이미 먼저 출발한 상태였습니다. 오후에 순천집에서 만나기로 했죠. 우리는 민지 차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집 열쇠를 부동산에 맡겼습니다. 새 주인이 다음 주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저는 빈 집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안녕.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남편한테, 그리고 이 집에서의 추억들한테요. 그리고 문을 닫았죠. 차에 타니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순천은 어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 공기도 맑고 조용해. 서연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저새 유치원 간대요. 엄마가 그랬어요. 민지가 백미러로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죠. 민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웃어줬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을 빠져나가는 길이 막혔어요. 평일 아침이라 출근 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가면 됐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었죠.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니 차가 빨라졌어요. 준호와 서연이는 뒷좌석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운전에 집중했죠. 저는 민지 옆모습을 봤습니다. 9년 만에 처음 보는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늘었지만 표정은 밝았죠. 민지야. 네, 엄마. 괜찮겠니? 정말로. 민지가 잠깐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네. 이제야 숨통이 트여요. 저는 민지 손을 잡았어요. 민지가 제 손을 꽉 쥐었죠. 2시간 반이 지나 순천역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민지가 내비게이션을 따라 빌라로 향했어요. 시내를 벗어나 조용한 주택가였죠. 빌라 앞에 섰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어요. 저희는 1층이었죠. 이삿짐 센터 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에요? 준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집이야. 서연이가 뛰어내렸습니다. 와, 마당도 있어요. 작은 마당이 있었어요. 텃밭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았죠.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았지만 깨끗했어요. 방 2개와 거실, 부엌이 있었죠. 화장실도 새로 수리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여기 괜찮네. 민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도 동의했죠. 그치? 좁지만 우리 살기엔 충분해. 이삿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들이 박스를 날라줬어요.
민지 짐도 함께 들어왔죠. 거실이 박스로 가득 찼습니다. 오후 내내 짐을 풀었어요. 민지는 부엌 정리를 했고 저는 방을 정돈했습니다. 준호와 서연이는 자기들 방을 꾸몄죠. 저녁이 됐습니다. 근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작은 한식당이었는데 음식이 맛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 음식 맛있어요. 저는 웃으며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치? 자주 오자.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 있었습니다. 거실에 소파를 놓고 텔레비전도 설치했죠. 민지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피곤하다. 저는 민지 옆에 앉았어요. 고생했어. 오늘. 민지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저 잘한 거 맞죠? 저는 민지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잘했어. 민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후련한 눈물이었죠. 이제 괜찮을 거예요. 엄마,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을 거야. 준호와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할머니, 우리 방 예쁘게 꾸몄어요. 아이들이 자랑했습니다. 저희는 눈물을 닦고 아이들 방으로 갔어요. 책상이랑 침대가 놓여 있었죠. 우와, 정말 예쁘다. 민지가 칭찬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깔깔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좁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직 텔레비전은 연결 안 했지만 괜찮았어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할머니, 내일 뭐해?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동네 구경이나 할까? 서연이가 손뼉 쳤습니다. 좋아요. 민지도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내일 카페 아르바이트 면접 보러 가요. 저는 놀라서 민지를 봤습니다. 벌써 알아봤어?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집 근처 카페에서 사람 구한대요. 시간도 괜찮고요. 저는 민지가 대견했습니다. 벌써 새 삶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후 저와 민지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조용했죠? 엄마, 민우 오빠한테서 연락 왔어.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차를 내려놨어요. 뭐라고 하던? 민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과한대요. 다시 생각해 달래요. 저는 민지 얼굴을 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민지는 잠깐 망설이다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일단 당분간 연락 안 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민지가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문자를 보더니 저한테 보여줬죠. 민우한테서 온 거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줘.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전화를 돌려줬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지가 휴대전화를 내려놨습니다. 답장 안 할 거예요. 저는 민지 손을 잡았어요. 내가 알아서 해. 엄마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민지가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민지와 손주들이 옆방에서 자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어요. 새벽에 한 번 깼는데 창밖이 고요했습니다. 차 소리도 별로 안 들렸죠. 서울과는 달랐어요. 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민지가 아침을 차리고 있었어요.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났죠. 엄마, 일어나셨어? 응. 벌써 준비했니? 민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면접 있잖아요. 아침을 먹고 민지는 나갔습니다. 저는 준호와 서연이를 데리고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작은 공원도 있고 슈퍼도 가까웠죠. 할머니, 여기 좋아요. 서연이가 그네를 타며 소리쳤습니다. 준호도 미끄럼틀을 타고 놀았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도 상쾌했죠.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야 숨통이 트이네. 민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민호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라면 먹는 것도 눈치 안 봐도 됐죠. 점심때쯤 민지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밝았어요. 엄마 합격했어요. 저는 기뻐서 민지를 안아줬습니다. 잘 됐다. 우리 딸. 민지는 다음 주부터 일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동안 아이들을 돌보기로 했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순천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준호는 새 학교의 친구도 사귀었고 서연이는 유치원을 좋아했습니다. 민지는 카페에서 일하며 웃는 얼굴이 늘었어요. 저도 작은 텃밭에 채소를 심으며 지냈죠. 민호는 가끔 연락했지만 민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혼자 남은 민호는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희는 비록 좁은 빌라에 살지만 행복했습니다. 서로를 아끼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어요. 민지도 저도 아이들도 웃음이 늘었죠. 어느 날 저녁 저희는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와 서연이는 방에서 놀고 있었어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너무 행복해. 민지도 웃었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조용히 앉아 저녁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죠. 이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